임원의 결격 사유를 아까 좀 봤었죠.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문제가 조금 나오는 유형 중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자면요.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업을 허가받았대요. 이게 허가 취소가 사유인데 또 친절하게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래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피파실 335입니다. 피파실 335. 근데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아까 취소되었을 때 3, 5 중에 5년 사유는 뭐라 그랬었죠? 19조 1항 2호 사유와 19조 2항 7호 사유가 있습니다. 경비 업무 외 업무 시킨 거랑 벗어난 업무 시킨 거. 그 사유만 5년이고요. 나머지는 3년입니다. 또 3년이라 해도 해당 경비 업종만 3년이고요. 다른 경비 업종에서는 임원이 될 수 있더라.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거 틀린 말이 되겠죠. 5조 10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 제가 좀 길게 설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6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 등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런 설명이 있죠.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비업을 허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고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예외인 게 갱신허가라고 했잖아요. 이 조문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갱신허가 관련된 거 나오면은 행정안전부령이겠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허가 요건, 허가 절차, 신고 절차, 신고 내용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니까. 허가 갱신 받고자 하는 사람을 시행규칙 가서 어떠한 내용이 있니 살펴보니까 갱신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30일 전입니다. 허가증 원본과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죄송합니다. 정관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신고사항 중에 정관의 목적이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시도청장한테 해당 파트가 있던 거 기억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 아까 신고사항 두문 뭐가 있었죠? 폐휴 7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여기서 폐휴 7은 폐업 휴업한 때에는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명대임 명칭 대표 임원 변경 사출관 신입회 사무소 출장소 관제시설 신설 이전 폐지한 때 30일 이내 신고해라. 특계종 대통령령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30일 이내 신고해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관의 목적이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갱신허가 받을 때는 허가증 원본과 왜냐 허가증 원본을 새롭게 받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래된 허가증은 반납하여야 하고요. 시도경찰청장은 새로운 허가증을 발부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시면은 또 서류니까 주사무소 관할하는 서장한테 내도 되고 서장 소속 서장한테 내도 되고요. 청장 소속 서장한테 이 서장 같은 경우는 서류니까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야 한다까지 아시고요. 시도청장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갱신허가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허가증 회수하고 새로운 거 교부해줘라 하고요. 우리 유효기간은 5년인데 이게 갱신허가는 30일 전이니까 4년 11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7년 전에는 이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맞춰야 하니까 담겨놓은 OX 문제 중에 하나만 풀어보고 갈게요. 2010년 1월 15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의 경우에는 2015년 1월 15일까지 경비업 갱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딱 5년 지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달 전인 12월 15일까지겠죠. 2014년 12월 15일까지 갱신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가 맞겠죠. 자, 7조 경비업자의 의무 파트입니다. 경비업자는 시설주라 합니다. 시설주는 무엇이냐?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요. 이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요. 도급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나중에 가면은 몇 가지 항목은 벌칙 사유, 허가 취소, 정지 사유까지도 이어지게 되니까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까지도 이어지게 되니까 굳이 여기서 안 외우시고요. 눈에 바르시고 뒤늦게 가시고 세 번째, 네 번째 회독하실 때
얘는 얼마 사유겠다. 아, 얘는 얼마 사유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 경비업자가 아니라 경비원이겠죠.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전한 육성과 발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1조 목적 육발체 건전한 운영 기억하시나요? 육발체 건전한 운영. 경비업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다시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 건전한 운영까지. 추가적으로 청원경찰법은 뭐다? 직임배보사 원활한 운영이더라. 직임배보사 원활한 운영. 5항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추가적으로 이게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기준을 계속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배치 관련된 거, 경비원을 배치하는 거 관련된 거 나오면은 한 99%는 다 행정안전부령이에요. 또 경찰서장이 등장하고요. 자, 다시 경비원 배치 관련된 거랑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관할 경찰서장이고요. 거의 행정안전부령이다. 여기까지 알면 됩니다. 7항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자를 하네요. 특수경비 업무의 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 업무를 대행할 자, 경비 대행업자를 합니다. 이거를 지정해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비 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게 왜 그러냐?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가 빠질 수 없다 이거예요. 구멍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돈이 안 되고 너가 더 이상 도급받지 않고 싶더라도 너를 대신할 자를 미리 선정해놔. 미리 선정해서 경비업 개시할 때 그때 신고를 해. 너가 도급 받고 말고는 너 자유지만 며칠 날 배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경비 업무를 할 거 아니니 그때는 널 대신할 자를 미리 지정해놔. 그리고 또 경비 대행업자도 이제 대행업 받고 만약에 A 경비업체가 망해서 또는 이제 업무를 하기 싫어서 종료를 하고 B라는 대행업체가 들어왔을 때 B 대행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행업자를 C라는 대행업자를 구해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 대행업자한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용한다. 7항의 규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통보 즉시 인수, 미리 통보 즉시 인수, 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알리고 그리고 인수해라. 미리 통보 즉시 인수.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요? 그러니까 외워집니다. 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 있죠. 중요한 거는 대통령령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상하게 대통령령인 것들이 있더라. 요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영업에 대한 분류를 정하는 건 저는 아직도 이게 왜 이걸 시행규칙으로 안 정할까? 근데 그걸 좀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그럴 수도 없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 영업이라고 하면요. 안에 이 뭐라 그러죠? 이제 그 통계청장도 등장하고요. 또 경찰청장도 등장하다 보니까 조금 관할 부처가 많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시행 규칙만으로 좀 컨트롤이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 영업이더라. 경비 관련업 외 영업이더라. 요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 경비 관련업 외 영업, 그러니까 이중 본업 외 업무죠. 본업 외 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는 특수 경비업자만 있습니다. 특수 경비업자만. 일반 경비업자는 다른 업무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설 관리 업체가 경비업을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가 설문 읽어보시고요. 시행규칙 보니까 집단민원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있네요. 요거는 두문부터 가면요. 복장의 명부관 해서 경비원의 복장, 장비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명부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예방 및 제지. 요거를 또 말장난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경비원 배치 관리 사항 관리하는 건 누구의 일일까요? 경비업자의 일이죠. 그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주는 건 경비업자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복장의 명부관이다. 요 파트는 시행규칙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복장의 명부관 할 때 어떤 것들을 꼬아서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은 잘 외워집니다.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신고. 신고는 누가 할까요? 경비원 복장 신고는 누가 해야 될까요? 경비업자죠. 왜냐하면 경비업자가 허가 받을 때 복적 분단 다 하잖아요. 그런 두문 외에 있던 용어들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조문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참 뭐 80강, 70강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술하게 설명해 드리더라도 세세한 부분은 살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외적으로 이제 경비원 작성 비치, 경비원 명부의 작성 비치는 경비업자의 의무고요. 명부의 관리만 지도사입니다. 작성이랑 비치랑 다르더라. 작성 비치는 경비업자 거다. 시행령,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 해서 경비업법 시행령 7조의 2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니 보니까 별표 1의 2에 따른 영업, 요건 시행령 자체에서 정한 거고요. 1호에 따른 영업에서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 두 가지가 있구나, 두 종류구나 해서 이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은 매해 바뀔 수 있겠죠. 때문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별표 1, 2에 따른 영업에서 나오고 이것도 어렵게 안 나와요. 좀 맑고 와서 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살펴보시고 어떤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의 범위, 영업을 정했는데 어떤 영업인들인지 세밀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요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표를 아까 우리 인력, 시설, 장비 기준 외운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두문도 써놨고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눈에 조금씩 바르면 되고요. 시험 문제 좀 푸시다가 진짜 너무 조마조마하다. 이것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시험 전에 10일, 5일 전부터 해서 한 번씩 1회독합니다. 한 번씩. 자, 보시면은 말 나온 김에 인력, 시설, 장비 기준 한번 쓰고 갈까요? 자, 우리 뭐뭐 있다 그랬죠? 뭐뭐 있다 그랬어요. 다 시호신기 특이라고 했죠 제가. 시호신기 특 이렇게 쓰시고요. 다 1억인데 얘만 3억이더라. 얘만 3억이더라 하고 얘 갖춘 것으로 보려면은 뭐 시설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 하려면은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2억만 더 있으면 되고요. 얘는 10명, 1명. 얘는 유단자 5명. 얘도 유단자 5명. 얘는 10명인데 자격증 갖춘 사람 5명. 얘는 20명. 여기는 기준 인력수 이상인데 이 기계경비원만 어떻더라? 관제시설이 추가되더라. 또 장비에 있어서 복적분단, 다 복적분단인데 호송경비는 호송차량 필요하고요. 호송백 필요합니다. 한 대씩이죠. 한 대 이상. 그리고 신변보호경비는 복장이 없다. 정장 입으니까 대신 무전기가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감송수관이니까 감송수를 여기 쓰세요. 간지장치, 송신기기, 수신기기. 그리고 또 출장소는 출장소별 출동 차량 2대. 이렇게 쓰면은 표 외운 거죠. 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은요, 일반적으로 경비 관련업인데 특이한 것들은 없습니다. 보시면요, 감리, 소방이나 이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 이런 거 중요할 거 아니에요. 방제 이런 거 다 포함하더라. 이거 아시고요. 요런 거 제외한다. 요런 거 말장나는 게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제가 어렵게 내려면요, 이 분야랑 해당 영업을 꼬아서 낼 것 같아요.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으로는 전문 직별 공사업 중 전자카드 제조업이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너무 치사하기도 하고 사실 출제 의도랑 안 맞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났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틀리라고 낸다면 이렇게 돼도 틀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이런 느낌도, 이 분야에 대한 느낌도 해당 영업 맞출 수 있을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밑줄 끈 거 위주로 좀 보시고요. 보시면은
이 탐정업 관련돼 가지고 이게 말이 많아요. 탐정업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조사 좀 불법적인 영업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근데 2021년부터는요 민간 조사 영업을 사인도 할 수 있게끔 좀 바뀌었어요. 때문에 영업으로는 가능해요. 자, 다시 민간 경비론에 의하면은 민간 조사 영업을 사람도 할 수 있다. 일반 사인도 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또 경비업자가 탐정업 할 수 있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맞는 말. 옛날에는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었지만 민간 조사업이라는 게 아예 제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비업자가 탐정업을 하는 거는 말이 된다 했을 때 X라는 지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뭐 수사 조사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주차 업무도 보더라. 주차장 영업도 하더라. 직원 훈련 기강도 하고요. 그 밖에 기술을 할 때는 경비 관련 교육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급인 등의 의무입니다. 이 도급을 맡긴 사람이겠죠. 누구든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집단민원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 말 자체에서 19명을 배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도급을 주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행사 주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네 행사 위주로 하다 보면은 질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네 행사 편하게 하려고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도급을 주어라. 요게 취지거든요. 근데 19명 할 때는 가능하더라. 직접 고용 가능하더라. 이게 어떤 말이냐. 저는 옛날에는 그냥 시설주로만 했는데 시설주가 경비업 허가까지 받은 경우라고 해볼게요. 시설주가 경비업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 업무를 하려고. 네. 자체 고용인 개념인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는 법입니다. 대신 그것도 19명일 때는 가능하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장 발생 3개월 전까지 고용할 때에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명 할 때는 가능하고 20명일 때는 도급을 줘야 되는데 너가 만약에 행사장이 너무 커서 경비 인력이 50명이 필요해. 근데 너가 도급은 또 주기 싫어. 너의 행사장 입맛대로 맞추고 싶어. 50명은 쓰고 싶어. 그러려면은 직접 고용해서 3개월 전부터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으면은 된다. 알겠지? 이런 지문이고요. 이 지문을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이 법조문이 도입된 배경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2013년 11년도 때 저기 윗지방에서 재개발 사업건인가요? 관련돼 가지고 입주민들을 다 경비원들을 고용해서 폭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뭐 청장, 서장 이렇게 좀 많이 깨졌겠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제 업체 측에서는 주장하죠. 우리는 경비원을 고용했을 뿐이다. 이 노조나 입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거기 질서 유지하려고 이틀 전, 3일 전에 경비원 배치해서 깔아놨다. 그 경비원들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나도 몰랐다. 갑자기 걔네들이 내가 도급을 준 또는 내가 직접 고용한 애들이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말장난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다 얽히고 섞인 관계인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고자 이 법조문을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좋아. 네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겠어. 네가 행사장, 정비사업소 관리하고 싶어? 너 마음대로 해. 대신에 도급 안 줄 거면은 자체 고용할 거면은 3개월 전, 적어도 3개월 전에는 해서 해. 직접 고용해서 경비 인력으로 좀 가다듬고 고용 보장도 해주고 깔끔하게 하도록 해. 알겠지?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시 20명 이상 배치할 때는 도급 줘라. 도급 줘라. 그리고 3개월 전에 내가 운영하려 한다.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가 설명은 길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맞이하고 법조문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재량을 주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도급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 지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지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움을 줄 뿐입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집단민원장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는 그 경비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 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2항에 따라서 경비 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이제 무자격자, 부적격자들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은 적격자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가능하겠죠? 그 사람이 부자격자나 무자격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령 중에 중요한 게 허가 절차, 신고 절차, 신고 내용, 허가 내용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결격 사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라? 법에 써 있던가, 대통령령에 써 있던가, 법에 써 있던가, 대통령령에 써 있던가. 요게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시면요, 임원의 결격 사유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법조문에 나와 있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관의 내용, 이것도 임원의 결격 사유에 들어가니까 정관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죠. 신고 사항에 그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무자격자, 부적격자의 범위는 요때 이제 나오는 게 법이 나오거든요. 형법이 나와요. 형법. 특수형법이죠. 아청법. 아청법에서 몇 조에 따라서 경비 업무를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성 관련 범죄겠구나. 성 관련 범죄겠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외우려 하면은 머리 아프거든요. 지금은 경비업법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아청법, 기타 관계 법령 이러한 법들만 제약되겠다라고 제가 말해주는 거 살짝만 보시고 나머지 시험에 앞서서 모의고사 풀면서 그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경비지도사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무슨 말이냐? 결격 사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집단민원장 나온 김에 집단민원장 두문 한번 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집단민원장 배울 때 정의 파트에서 배웠었죠? 자, 뭐부터 시작한다? NO! 집단민원장 NO! 자, 노정, 특정, 법, 백명, 주주, 대집행 이렇게 쓰시고요. 노동법에 따라서 조정 신청했다거나 쟁의활동 발동한 것.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대립 다툼이 있는 장소. 특정, 제발 특별히 내가 민원이 있어 제발 원해. 자, 이건 다툼이 아니라 민원만 있는 곳. 그리고 또 법. 아까 우리 권토부동 가서 권토부동에 있는 소운간점에 가자. 권리, 토지, 부동산, 동산,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관련해서 이해대립 다툼이 있는 곳. 그리고 또 100명 이상 모이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대립 다툼이 있는 장소.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이렇게 집단민원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집단민원장이 선임된 경비소의 직무. 요거 아까 두문 뭐라 그랬죠? 복장의 명부관 해서 요 C번 보시면은 이거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인데 집단민원장에는 일반 경비지도사만 배치되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겠죠? C가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기계경비 업무입니다. 3장 기계경비 업무. 자, 8조 대응체제입니다.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할 때에는 송신이 아니라 수신이라는 거. 관제시설에서 정보를 수신한 되겠죠.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럼 대응체제가 신속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25분 내 대통령령이 가니까 25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 오경보의 방지.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기경비 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하는구나. 설명하고 또 오작동되지 않도록 하는구나. 두문으로 외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운사설명, 운용, 또 사용체제 이런 거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작성 비치. 요거는 비치 서류인데요. 두문부터 설명드리고 가자면요. 명소기,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명소기, 명배배, 수연조치, 오발조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류 명속이, 서류 명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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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석하다 아니면 또 명석 친구, 친구 중에 이름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명속이, 명서가 서류 좀 써와. 서류, 서류, 명속이, 명속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교부 서류라고 있어요. 교부 서류. 내가 기계경비업자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한테 줘야 하는 서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기계경비업자로서 관리, 비치해야 되는 서류도 따로 있고요. 그 두 개가 혼돈되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요 서류 관련된 거 우리 서류 받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시도청장한테 줘야 될 서류면은 관할 서장한테 줘가지고 서장이 지체 없이 주게끔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한 부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서류에 있어서 기기경비업에 제한되는 서류는 대통령령 요거 하나만 대통령령이고요. 그 외 서류 나오면 어떻게 해라? 행정안전부령. 자, 운영, 개선 이런 거 관련되는 거 서류 나오면 비치하는 거 어떤 령이다?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대통령령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조 대응체제. 경보를 수신한 때 오경보가 아니라 경보입니다. 왜 경보일까요? 오경보인지 경보인지는 몰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경보가 울리는 거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기계 이상이 있다거나 잘못 울린 거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보를 수신한 때입니다. 오경보를 수신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출동시킬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한다. 오경보를 방지를 위한 설명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하는 의무죠. 의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 이런 거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줄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 근데 이 전자문서는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어요. 전자문서는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서류입니다. 교부서류. 이 교부서류 외울 때는요 조금 아까 비치서류를 했잖아요. 비치서류. 비치서류는 어떻게 해라? 명속이 명백의 수연조치, 오발조치 이렇게 말했고요. 또 교부서류는요 출장 간다 이런 개념을 좀 익히면 좋습니다. 출장을 어디로 가냐? 명소로 간다. 명소. 명소로 간다. 출장 어디로 갈래? 명소. 또 명소기가 겹쳐서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명소로 간다 해서 관출 명소, 취하는 조치, 장종계우, 오발 속류관, 범위액. 우선 두문은 이렇게 외우고요. 하나하나 풀어드리자면요. 자,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니? 또 네가 기기를 어디에 어떤 걸 설치했니? 오경보 발생하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관리를 하니? 또 내가 만약에 너가 울리면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너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어디까지 범위해 줄 어디까지 보상해 줄 거야? 이런 거를 기재해서 줘야 된다고요. 요게 기기경비업자의 의무가 되겠죠. 교부 의무, 설명 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문으로 바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날 말해줘봤자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여러분들이 안 외워지고 시험에 가면은 누구 손에다? 응시자분들 손해겠죠. 응시자분들. 우리 비치서류 있죠. 비치서류. 교부서류가 있고 비치서류가 있습니다. 자, 교부를 하니까 일단 뭐 주로 가잖아요. 뭐 출장 간다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자주. 그래서 이거는 관출 명소. 관출 명소로 간다. 명소에 갔으니까 취하면 좋지. 취하는 좋지. 이렇게 쓰시고요. 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잠을 깨야겠죠? 장 좀 깨요. 왜 잠을 깨는데? 지금 속류관에 오발이 났다. 오발 속류관. 속류관에 오발이 나서 피해가 생겼다. 얼마 보상해야 된다. 범위 액. 이렇게 하면 교부서류가 외워집니다. 자, 비치서류 같은 건 어떻게 써라? 비치서류는 명속이 명백의 대수. 수연조치, 오발조치. 1년. 자, 다시. 자, 교부서류. 관출명소, 취하는 조치, 장중개요, 오발 속류관, 범위액. 비치서류는 명속이 명백의 대수, 수연조치, 오발조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명속이 명백의 대수, 수연조치, 오발조치.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거는 관제시설, 출장소, 명칭, 소재지, 위치를 말하는 거겠죠. 또 경보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 오경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고요. 오경보의 발생 원인 말해야 되고요. 또 송신기기,
유지하는 거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요. 관리법 알려줘야 되고요. 피해 범위 그리고 보상액 이런 거 말해줘야 되고요. 장치의 종류 개요도 말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쓴 서류를 줘야 하고요. 이 서류를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 주고 싶으면요 상대방이 원해야 돼요. 상대방이 전자문서로 주세요 해야지 줄 수 있다고요. 자, 비치 서류. 기계경비업자가 비치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요 명칭, 소재지, 그리고 또 경비 계약 기간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경비 계약 기간 되겠고요. 요게 좀 특이합니다. 명배배 대수, 명칭, 배치 장소, 배치 일시, 또 출동 차량 대수인데요. 이 명칭이 경비지도사의 명칭입니다. 명부. 경비지도사의 명부, 배치 일시 장소, 대수, 또 수신했을 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냐, 또 오경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했냐 이런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요. 이 서류는 1년 동안 보관한다. 자, 좀 뭔가 두문이 서서히 많아지기 시작하죠. 하나씩 또 알려드릴게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경비지도사 기억나시나요? 저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한 사람을 누구라 하더라? 경비지도사라 하더라. 자, 집단민원장에 경비지도사가 배치된다. 요 사람들의 의무가 있더라. 뭐니? 복장의 명부관. 경비원의 복장, 장비, 의무를 관리하고요. 또 명부의 관리를 합니다. 명부 작성 비치는 누가 하더라? 경비업자 거. 또 기기 경비업자 나오죠? 이거는 교부 서류가 있고요. 비치 서류가 있더라. 비교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자, 관출 명소에 갔다. 출장 갔다. 취하면 좋다. 취하는 좋지. 취했으니까 잠 좀 깨라. 잠 좀 깨요. 왜 깨는데? 속류관에 오발이 났다. 고장이 나고 있다. 오발 속류관. 속류관에 고장 났으니까 돈 피해 생겨 안 생겨? 생긴다. 범위 액. 이렇게 쓰시고요. 비치 서류 같은 건 명소기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명소기, 명배배 대수, 수연 조치, 오발 조치, 1년 보관. 1년 보관. 여기 헷갈릴 만한 게 2년이랑 헷갈려요. 2년. 왜냐? 요 2년이란 말이 나오는 게 어디서 등장하느냐? 자, 우리 보시면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면요. 경비원 교육 일지라고 쓰거든요. 그 일지를 경비지도사가 2년 보관해야 돼요. 2년. 경비업자가 2년 보관해야 돼. 2년. 그래서 이 2년 보관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2년 보관. 1년 보관과 2년 보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경비업자 비치 서류가 1년 보관이더라. 헷갈리시면요. 왜 1년이라 생각해보자면요. 도급을 보통 할 때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하거든요. 임금 고려도 하고 또 물가가 오르기도 하니까 도급 계약은 거의 다 1년 계약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요것도 비치 서류니까 자기네들 예하에 있는 경비원이 아니라 비치 서류니까 1년만 하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참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죄송합니다. 네. 자, 명소기 방법의 수연 조치, 오발 조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발 성류관 다 말씀해 드렸고, 기계경비주사의 명단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가 두문도 담아놨거든요. 두문 요거 자주 보세요. 자주 쭉쭉 넘어가셔서 4장 경비지수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가 나오는데 요것도 내용이 좀 많거든요. 1강이 안 끝날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